안녕하세요. 저희는 Oxygen Evolution Enhancement of Oxalate-Based NIFE Both through Bipyridine Coordinated Strategy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된 명소연. 네, 저희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 앱스트랙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NI랑 FE로 이루어진 이중금속 모프에 바이피리딘을 추가해서 3D 형태로 만들고 거기 CNT를 추가해서 이제 OER 반응에서 촉매 성능 향상을 연구한 논문을 저희는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OER이란 무엇인가 하면 물의 전기분해 반응에서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쉽게 말해서 OH-가 전자를 잃어서 O2로 산화되는 반응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런 OER 과정은 이제 수소 에너지 생성이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OER 과정에는 사실은 촉매가 필요한데 이 촉매가 대부분은 굉장히 비싼 귀금속입니다. 그런데 이 NIFE 모프는 비싸지 않으면서도 촉매 성능이 뛰어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여 이 NIFE 모프를 어떻게 형성하냐 하면 일단 이거는 FE에 옥살레이트 리간드가 붙어있는 모습이고요. 이 옥살레이트 리간드가 붙어있는 모프의 경우에는 그냥 2D 나노시트 레이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2,2 바이피린 리간드를 적정량을 넣게 된다면 이 FE가 첨가된 모프로 먼저 기본 골격이 쌓아지고 이 중간에 있는 캐비티에 NI와 이 바이피리딘이 결합을 한 게스트 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발피리딘 결합한 모프 게스트 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과량을 넣게 된다면은 이 각 금속에 바이피리딘 리간드가 너무 많이 붙어버려서 오히려 촉매로서의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다음은 incorporation of secondary ligand into formed oxide-based NIFE 목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위의 과정과 아래 과정 크게 두 개가 있는데요. 위의 과정은 이제 아래 과정과 다르게 그 바이피리딘을 넣지 않은 과정이고 밑에 과정은 바이피리딘을 넣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위 아래는 공통적으로 CNT 위에서 이제 합성이 진행되어서 합성이 진행되었고, 그리고 바이피리딘을 넣지 않은 경우 2D로 결과가 나왔으며 바이피리딘을 넣은 경우는 3D로 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이 연구에서는 바이피리딘의 개수를 한 개, 두 개, 세 개, 그리고 6개까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어서 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IR 스펙트럼과 컬러 체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바이피리딘을 0개부터 6개까지 넣은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CNT를 넣지 않은 경우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CNT를 넣고 바이피리딘 개수를 여러 개로 조정한 그 경우의 IR 스펙트럼입니다. 이때 자세히 보시면 CO 이중결합이 레드시프트, 그러니까 즉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 이제 점점 바이피리딘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따라서 몰수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레드시프트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거 좀 더 확대된 것을 보면 더 잘 보이는데 이게 시프트가 된 만큼 바이피리딘이 이제 중심 금속 원자에 이제 콜리네이트를 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이제 그 바이피리딘의 몰수를 달리하여서 이제 그 색깔 관찰을 한 것인데 바이피리딘 개수를 바꿈으로써 중심 금속에 붙는 바이피리딘 개수에 따라 색깔이 바뀌는 걸 관찰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XRD 리절트입니다. 먼저 이 XRD 리절트 같은 경우에는 CNT가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CNT가 있습니다. CNT가 없는 경우에 바이피리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위에는 되게 비슷한 형태를 띠다가 갑자기 밑에서 되게 다른 피크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CNT를 같이 넣어준 경우 CNT가 그 골격 형성에 약간 도움을 주고 이게 좀 복잡화주는 그런 역할을 진행함에 따라서 그 위에와 비슷한 결과가 바이피리딘 개수를 늘려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또 XRD인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반응되지 않은 피크들을 밑에다 두고, 그리고 그 반응되어서 형성된 모프의 그 XRD 피크를 위에다 확인한 것입니다. 비교를 해보았을 때 여기 밑에는 여기가 굉장히 길게 나와 있죠. 하지만 여기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를 따라서 이거 두 개를 혼합해서 그냥 모프가 생성된 것이 아니라 그 셀프 어셈블리를 통해서 그 2D 모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이 XRD 피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요. 이 B와 C를 합친 그래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형성된 모프가 그 2D에서 3D로 이제 트랜지션이 되는 과정에 따라서 이게 2D XRD 피크, 3D
네, NIFE 모프의 바이피리딘 리간드 유무에 따른 구조 차이와 그에 따른 모프와 CNT와의 상호작용을 셈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차례대로 피겨 설명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로 이 A 피겨의 경우에는 NIFE 이중금속 모프가 이제 바이피리딘 리간드 없이 옥살레이트 리간드만으로만 이루어진 그런 상태이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냥 나노시트 2D 나노시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걸 알 수 있고 A에 CNT를 넣었을 때에도 딱히 구조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NIFE 모프에 바이피리딘을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C처럼 이렇게 조금 뭉친 상태가 되는데요. 여기에 CNT를 넣어주게 되면 이때는 이제 소량의 바이피리딘과 모프가 반응해서 CNT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보다는 훨씬 덜 덩어리졌지만 아직도 모프 분자 크기 자체가 크고 이렇게 좀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소량이었던 바이피리딘을 적정량, 이 논문에서 발견한 적정량만큼 넣어주게 되면 이제 이런 모프 분자들이 적절하게 분산되고 또 크기도 적당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과량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량 넣으면 이때까지와는 아예 다른 새로운 원통형 막대 모양의 이런 이상한 결정 구조가 형성되게 되고 이런 것은 촉매로서의 성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앱스트랙트에서도 말했듯이 이런 바이피리딘 첨가 양을 조절함으로써 OER 반응에서 촉매 성능을 조금 조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템 연구인데요. 아까 쌤에서 봤던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볼 예정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똑같이 이 실타래 같은 것들이 CNT, 즉 칼본 나노튜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조금 더 어둡게 보이는 아이들이 아직 옥살레이트 리간드만 붙어있는 모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볼 수 있듯이 2D 레이어, 2D 나노시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에 만약에 바이피리딘을 조금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좀 구형의 모프들이 CNT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논문을 작성한 연구팀이 이 연구팀이 궁금했던 것은 CNT 위에 그냥 모프가 올려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CNT와 모프 사이에 이런 어떤 결합이 형성되어 있는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였다가 아주 강력한 초음파를 쏴주게 됩니다. 그걸 쏴줬을 때 만약에 이제 그냥 모프들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건 그냥 올려져 있던 것이고 가깝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뿐이지 결합을 한 건 아닐 테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초음파를 쏴주고 난 이후에도 CNT와 모프가 계속해서 붙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연구팀은 이 모프가 바이피리딘이 들어가서 형성된 이런 구형 결정의 모프 자체가 CNT 튜브 표면에서 그 CNT 튜브 표면의 결정 핵으로 하여 형성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D번에서는 이제 OER 전에 CNT 구조인데요.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0.34 나노미터 사이의 균일한 격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OER 전인데 실제로 OER 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결정 구조가 조금 불완전해지고 이렇게 비결정지를 모양으로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그 셈에서 EDS를 사용을 하면은 실제로 이 모프에 NI랑 FE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이금속이 있는 착화합물은 강염기에서 빠르게 수산화가 되고 또 구조가 바뀌어 새로운 결정성이 형성되는 것을 이 아까 보여드렸던 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은 XPS로 OER 반응 전후에 이 C, N, O, NI, FE 이 XPS 피크를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실제로 여기에서 보시면 이 그냥 CN 피크 그래파이트 C 빼고는 모든 피크가 다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자체가 구조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N 피크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은 바이피리딘 피크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O 피크가 조금 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 XPS 그래프에서는 이제 O 피크가 이 반응 전보다 반응 후에 조금 더 브로드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건 실제로 이제 금속 중심은 이 산화 형태가 좀 바뀌었다는 것을 시사하여 구조가 실제로 바뀌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부분은 전기화학적인 분석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바뀐 모프를 이용해서 OER 촉매를 성능을 개선시키는 것에 있습니다.
위한 방법이 바로 LSV라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전기화학적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LSV의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셀이 있어요. 셀에 전압을 가해주는데 그 전압량을 뭐 1.2V에서 2V까지 계속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얼마나 잘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전류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왜 체크를 해야 될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물의 전기분해인데 이론상 전압은 1.23V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전혀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죠. 1.67V 정도는 돼야지 본격적으로 반응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전압을 이때 이제 1.23V와 본격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전압 사이의 차이를 과전압, 오버 포텐셜이라고 하고, 이 오버 포텐셜을 줄이면 사용되는 전기 양이나 이런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촉매 목표입니다. 특히나 이제 촉매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오버 포텐셜의 범위가 약 10mA/제곱센티미터 정도의 전류라고 판단을 해서 주로 비교를 할 적에 10mA/제곱센티미터의 전류를 달성하는 전압의 값이 얼마인가 이것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핵심은 또 바이피리딘 양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A번은 단순하게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 B번에서 초록색깔 피크를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N은 0 대비해서, 즉 바이피리딘 없을 때 대비해서 N은 3에서 가장 낮았고 오히려 N이 4, 5, 6일 때는 더 늘어나는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죠. 4, 5, 6에서는 왜 늘어났을까? 자, 일단 OER의 성능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Intrinsic Activity, 이거 같은 경우는 메탈 사이트가 있을 때 이거 자체가 촉매 역할을 얼마나 잘 하느냐 문제이고, 다음은 Exposure Degree죠. 이거는 메탈 액티브 사이트가 얼마나 노출이 되어서 잘 반응을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Intrinsic Activity 같은 경우에도 성능이 될 수 있지만 이 액티브 사이트가 더 많이 노출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프 자체도 3D화가 된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을 위해서는 또 간략한 설명이 필요한데 ECSA, 일렉트로케미컬하게 유효한 표면적 값을 구해봐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더블 레이어 캐패시티라는 것을 구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촉매를 전착한 전극에 전기를 흘려주면 반대되는 이온이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런데 두 상반되는 전하가 있는 평행판, 이걸 우리는 축전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축전기의 축전 용량을 비교해서 서페이스 에리어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측정한 결과를 보면 조금 의외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N은 0일 때와 비교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던 N은 3에서가 더 떨어졌죠. 그리고 N은 4 이상에서는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문제로부터 우리는 답변을 또 추려낼 수가 있겠죠. N은 3일 때 성능이 좋았던 거는 이 서페이스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말하자면 인트리시 액티비티 자체에 향상이 있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한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인트리시 액티비티 고유한 성능이 정말로 향상이 됐을까 이걸 보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NiFe 옥살레이트가 아니라 하이드록사이드와 결합한 NiFe에 바이피리디를 첨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OER 자체가 그 OH와 금속이 반응하면서 시작이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수산화 이온과 결합이 된 이런 NiFe도 많이 촉매로 쓰이고 있는데, 네, 그래서 바이피리디를 넣어봤을 때 보시면 1대2 비율 정도로 조정을 했을 때, 즉 금속 대비 2배 정도의 바이피린이 들어갔을 때 성능이 좀 더 좋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훨씬 더 과전압이 낮죠. 그런데 반대로 N은 4 이상에서는 성능이 더 좋지 않았다. 즉 소량의 바이피리딘, 여기 논문의 자료에 의하면 3배 이하를 넣었을 때에는 이 인트린식 액티비티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좋아졌을까? 또 N은 4 이상에서는 왜 떨어졌을까? N은 4 이상에서 크리스탈리티나 이런 게 무너지는 경향성도 보였고 한데, 가장 큰 이유는 컴플렉스 이온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NiFe 둘 다에 대해서 형성이 되는데, 특히나 이 컴플렉스 이온에서 3개의 바이피리딘이 결합을 해서 얘를 완전히 감싸버리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은 OH가 와서 달라붙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N은 4 이상에서는 컴플렉스 이온이 너무 잘 형성되어서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소량을 첨가하였을 때에는 물론 이렇게 붙어있긴 하고 그것이 이제 ECSA의 감소로 이어졌지만 그것이 인트리시 액티비티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자밀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바이피리딘이
한 개, 두 개, 세 개 붙었을 때 여전히 액티브 사이트가 노출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워프의 3D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의 코어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 리간드로 바이피리딘을 이용하여서 이 콜디네이션 인바이먼트를 바꾸게 해본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오토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바이피리딘 양도 조절했고 결과적으로 이 메탈 대비해서 바이피리딘이 4배 이상 들어가게 되면 컴플렉스 이온이 너무 많이 형성되어서 효과가 떨어지지만 소량을 넣었을 때에는 이 전자 밀도의 개선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액티비티가 더 개선됨을 확인하였고 그것이 ECSA의 감소를 상쇄할 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여서 우수한 과전압을 달성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전압 수준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특히 이제 2가지의 금속만 사용하였는데 이 정도의 수준을 거뒀다는 점에서 우수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칩니다.